총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누군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문화일보의 사설인데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쓰셨고 검증을 받으셨겠죠.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요. 전현 정부 법치관 차이와 수준 드러낸 박범계 한동훈. 대충 짐작하시죠? 재밌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진행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은 전현 정부 법치 행정 책임자들의 품격 있는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법치관의 차이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이모 한국 3M 등으로 망신당한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듯이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논리와 사실관계 모두에서 한 장관을 제압하지도 제대로 재반박하지도 못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와 관련 장관이 다 해버렸는데 이런 전례가 있냐고 따졌다. 한 장관이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택도 없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검찰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는 한 장관 답변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배제했고 이 문제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제처 판단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명부 전부를 대놓고 검증하셨냐며 이 일이 잘못이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도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박 의원의 질의는 문정부의 내로남불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다만 한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던 인사추천 검증 판단 과정이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로 분산되고 검증 자료가 보관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고 최근 일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문화일보 사설에서 진단했는데요.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저도 뽕평에서 말씀드렸지만 박범계의 완패, KO패 한동훈의 완승인데요. 왜 이렇게 논리마다 공격할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한테 번번이 밀리고 망신을 당하나? 이 이유는 제가 분석하기에 한동훈 장관이 뭐 물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런 실력이 있는 것도 뭐 실력이지만 머리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건요. 그의 행동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 그 다음에 장관에 임명돼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거, 뭐 인사 검증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정당성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떳떳하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한 개 좀 구린 게 있거나 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논쟁거리가 있던 행동을 했었다면 저런 그 모멸찬 공격에 약간 주춤하거나 약간 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그냥 당당하게 쏟아내잖아요. 여기서 당당하지 못한 박범계는 주춤거리고 말을 한 몇십 초간 가만히 있거나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게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거를 반박을 하니까 이게 소리만 지르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자꾸 꼬이고 말려 들어가서 결국 자기 망신스럽고 자살골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의 차이에서 이런 큰 결과가 나온다. 한 박범계는 안 똑똑해요. 다 그래도 박범계도 판사 출신이고 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당한 한동훈과
당당하지 못한 이 박범계의 차이는 토론에서도 이게 극명한 차이를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물론 뭐 머리가 한동훈이 박범계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 가지고 이렇게 밀리고 완패당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분석하기엔 당당함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도 박범계가 한동훈에 참패당했다, 너무 흥분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저는 이제 진중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좌파였고 지금도 좌파예요. 좌파인데 그저 이재명 공격하고 조국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파가 된 게 아닙니다. 좌파예요. 뼛속 깊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가끔가다 그 날카로운 분석, 이거는 그런 분석력은 있어요 또. 그리고 아주 그걸 또 섹시하게 분석을 합니다. 아주 그 워딩이랄지 이런 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잘 분석했네 이렇게 수긍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중하거나, 이름은 진중권인데 진중하지 않고요. 국가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얄팍한 그 현올림으로, 그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류죠. 공통점 있죠. 이준석, 진중권, 유촉새 이런 사람들이 임기응변으로 혓바닥 놀리는 건 잘하는데 깊이라든가 진정성, 진중함 이거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토론 평가는 제가 재밌게 봅니다. 진중권이 박범계가 한동훈에 완패됐다, 그 논리를 꼽는 게요.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일단 한동훈은 차분하게 답변을 하는데 박범계는 말을 할 때 너무 흥분했다. 그래서 말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논리에서 밀리더라. 그런데 사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데 동일 법안을 놓고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합의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걸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됐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흥분해서 박범계가 말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프레임을 걸려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이 분석은 제가 인정합니다. 진중권이 이런 분석은 또 잘해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는데, 진중권도 분석했듯이 완패입니다. 한동훈에 완패당한 박범계. 그리고요, 제가 뽕평에도 했지만 한동훈을요, 철험의 조물하기 의원들이 공격해가지고 그 청문회 때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박범계 때문에 대권 주자 반열이 아니라 한류 스타로 등극했어요. 지금 해외 언론에서 이거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뭐 한동훈 스타로 만들어준 거를 뽕평에서 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스타로 이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처음이거든요. 장관이, 우리나라 장관이 한류 스타가 된 거는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한류 스타 된 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코리아는 몰랐어도 승만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뭐 해외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했으니까 한류 스타 됐죠. 근데 장관이 한류 스타 된 거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처음 아닌가 사료됩니다. 옷 입는 수트발까지 지금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누가 만들어줬냐 해외 스타를? 박범계가 뿜어대면서 한동훈을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뿜어대슈. 아이고, 오죽하면 별명이 뿜개냐. 아유, 그만 뿜어라 이제. 지겹지도 않냐? 뭐 소리만 크면 이기냐? 나도 당신만큼 소리 커. 뿜어대는 거 나도 뿜어댈 수 있어. 한번 뿜어댈까 나하고? 뿜어대는 것도 나한테 안 될걸? 한번 뿜어대죠? 나와보세요. 이봉규 TV에. 박범계 의원님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뿜어댑시다 같이. 아유, 침 튀길라. 그만하자.